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지금,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복지까지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충청남도의 해법과 미래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로서 이제 우리 그 파워 인터뷰의 이제 첫 손님이 될 텐데요. 이제 네. 민선 8기가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지금 이상 어떤 뭐 많은 성과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요? 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은요, 두서너 개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제가 취임할 때 예. 국비 확보액이 한 8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1조 가까이씩 늘려서 지금 3년째인데 11조에 육박을 해서 예. 그러니까 8조에서 11조 정도로 국비를 늘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선 7기 지 전임자가 4년 동안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14조 5천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3년 차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 유치를 한 것이 33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지 임기 동안엔 약 45조 정도를 이 기업 유치를 하겠다 하는 지금 목표를 갖고 예.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3조 정도를 유치를 하셨는데 네, 이제 되게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도 있고 예. 삼성 디스플레이, 예. 또 삼성물산, 예. 셀트리온, 뭐 예. SK온, 뭐 예. 이런 국내 굵직한 이 대기업들이 다 이제 네.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예. 또 중견 기업도 있고요. 또 작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골고루 예.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또 해외 유치 같은 경우도 또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예. 해외 유치도 약 한 6조 가까이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삼성 코닝사도 있고. 예, 네. 삼성 코닝사도 있고 뭐 애니사 뭐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천안에 네, 한 1억 600만 불.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목표는 한 45조 정도는 네, 충분히 좀 유치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여튼 꼭 뭐 달성될 것을 진짜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일명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당장 2년 후부터 연료의 일부를 바이오 항공유로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바이오 항공유를 쓰는 첫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보니까 이 그 지속 항공유라고 해서 SAF 예, 요 예. 센터 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낙찰 받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지속 항공유 같은 경우도 이제 폐유를 활용을 해서 예. 이 그 항공유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대산에 이제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예.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폐유들을 갖고 이제 항공유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태리의 이제 애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폐유에다가 그 식물성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이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석유화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분야에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예. 이제 실증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들과 경쟁 속에서 저희가
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서산에 어쨌든 유치가 된 거죠. 네네. 예, 이 규모가 보니까 한 3,200여 평에 3,100억 정도가 네네. 투입이 돼서 이제 2027년부터 31년까지. 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네, 그래서 예. 저희는 뭐 양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 지금 모든 그런 부분들 뭐 미래 모빌리티 그런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디지털 특화 단지라든가 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미래 산업을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방향을 잡을 때 그런 그 사업들을 타 시도와 경쟁 속에서 저는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저와 또 저희 도의 이제 간부 또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결과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 3년 동안 타 지역보다는 더 많이 사업들을 그 우리한테 유치를 한 그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외자 유치 규모가 한 37억 9,800만 달러, 약 한 5조 가까이 네. 되고 이게 이미 7기보다는 벌써 180% 이상 네, 증가한 수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시장 개척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잖아요. 네.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특히 그 충남에 투자를 할 때 네. 그러면 충남만의 어떤 그 장점, 다른 뭐 시도 있고 또 도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게 좀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물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진 평택항이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그 1시간 거리에 좀 가깝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인허가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해서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많이 기간도 단축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행재정적 지원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 그 천안을 중심으로 한 저희 충남도에 대학이 충남에 28개가 있거든요. 전문대학까지 해서. 예.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인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저희가 타 영남이나 호남보다는 더 유리한 이런 부분도 저는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 지사님은 그 농업 그리고 농촌의 구조화 시스템을 좀 네. 바꿔야 된다.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농업 농촌이 변화가 몇 번이 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산업화에 밀려서 역대 정부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뭐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예. 구조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럼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려면 소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소득이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농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노지 재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농토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주시를 했고요. 스마트팜을 제 임기 동안에 250만 평을 만들어서 3,00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을 유입을 시키겠다. 예. 지금 교육을 제 임기 동안에 한 9,000명 정도 시키고요. 정착은 한 3,000명 정도 시키겠다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요. 예. 또 하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한 1,000평에 600평 내지 700평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예. 연봉 5천 이상 나옵니다. 근데 시설비가 비싸요. 한 뭐 그렇죠. 4, 5억 예. 정도 가요. 네. 그 시설비 같은 경우를 이 젊은 청년농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금융, 시설, 재배,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예. 지가 설계를 해서 250만 평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냥 몸만 이제 교육받고 몸만 오고 열정만 있다면은 예. 농업을 할 수 있게 임대용도 만들고 자립형도 만들고 그 안에는 그 다음에 또 분양형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올해만 130만 평 정도가 완공이 되면은 한 1,300명 정도가 유입이 돼요. 예. 저희 이제 국비들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그 예. 국비들 저희대로 확보를 하고요. 예. 저희 도비를 좀 지원하고요.
또 시 군비를 거기에 또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소위 이 금융회사들과의 그런 연계를 해서 예. 이제 그 거의 무이자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리로 금융 지원자를 하고 예. 저희가 또 이자 보전 같은 걸 해준다든가 예. 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청년놈들이 들으잖아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젊은 나이 드신 이제 이제 고령화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농지를 뭐 매매를 통해서 그 내놓지 않더라도 예. 이 대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직불금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이 90 드셨어도 예. 이 농토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농지 이양에 관련된 고령 고령자들한테 이 은퇴를 하고 연금제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작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그 부분들을 받아서 일부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액수가 적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 현실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 도에서 또 다른 또 재정을 통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얹어가지고 예. 이 고령 그 연퇴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젊은 농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대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촌에 살 때 좀 쾌적하고 예. 이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실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농부인들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리브투게더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공공 이 주택들을 좀 짓고 있고요. 예. 사실은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네.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펼치는 탄소 중립 펼치는 또 이유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좀 사실은 아픔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화력발전소가 59기가 있는데 예. 저희가 29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갖고 절반이 있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당진이나 이런 뭐 또 서산의 뭐 석유화학단지 또 당진 이제 현대제철소나 제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그 기업들이 저희 충남에 많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1위예요.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면은 오히려 저희가 그 선두적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자. 예. 그래서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냐면 첫째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순조롭게 가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중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산업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산업재편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가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전환 과정 속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 충남에 먼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논리적인 그런 예. 개발 그리고 이게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뭐 또 이제 도민들,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컵이라든가 사용 않기, 도민들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벌여서 한 60% 가까이가 줄었어요. 도청 같은 경우는. 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라든가 또 뭐 다양한 그런 기관들과 그런 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 탄소 우리가 이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실천 운동들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경우 네. 여기에 대한 또 뭐 정부의 지원책, 특별법 같은 것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산업이잖아요. 예. 국가 산업을 충남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제 해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근데 저 정부가 무조건 그냥 석탄화력발전 폐지 그 계획만 발표를 했지. 그럼 폐지 지역에 그러면 일자리도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예. 경제가 위축되는 거고, 이러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뭐 고민하지 않고 폐지만 요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폐지가 되면은 대체 건설이라 아니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대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대안들 나오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석탄 지역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 지역 같은 경우 60조 가까이 정도 이 펀드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예.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예.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예. 의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아마 이 법안은 좀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충청남도를 보면 이제 서해안 중심으로 이렇게 좀 그 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취임 초기에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의 청사진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가면 이제 거기 이제 만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그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아산만 일대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하고 유사해요.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경기도하고 그게 접경이거든요. 예. 경기도 남부 지역하고 충남의 그리고 서북부 지역하고 아산만 일대를 같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하자. 예.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일국화가 돼 있어서 수도권에 지금 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분산이 이루어지려면 일자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뭐 교육 문제라든가 모든 뭐 정주 여건 이런 그 문화 환경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져야 그 젊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최첨단 산업들을 집어넣고 벤처기업들도 넣고 금융도 집어넣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주 여건도 좀 만들고 하면서 좀 체계화 있게 그 가자 하는 그리고 또 배후에 이제 항만이 있잖아요. 예. 이제 당진 평택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도 하고 또 미래의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하는 네. 저는 확신을 갖고 이런 청사진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진, 아산, 천안 이쪽이 이제 아산만 일대고 예, 예. 그다음 경기 남부권이 화성, 평택, 오산. 아, 그렇죠. 이거를 다 아우르는 사실 메가시티 건설 프로젝트인데 네. 여기 인구만 한 330만 명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학도 많고요. 예. 그 여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경제 등 이제 4차 산업을 네. 집중 좀 시키겠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럼 이게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요 안에도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의 과제들이 이미 선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경기도와 우리하고 공동으로 할 것이 이미 정해졌고요. 예. 과제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 할 것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자유경제구역 정도 이제 그 개설이 되고 예. 그다음에 자유경제구역 지역으로도 이제 올해 이제 선정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탄력을 받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 이제 이제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 같은 것도 이제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세팅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 네. 때문에 임기 내에 사실 이거를 100% 다 할 못 수는 하죠. 없잖아요. 네네. 그죠? 네.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2050년까지 계획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본 주춧돌을 놓고 예, 네. 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뭐 재미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충남의 출생수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저출생, 뭐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아주 뭐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충남 풀케어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 저출생 문제 작년 이제 4월에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기존적으로 이제는 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아이가 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러한 모토 슬건을 갖고 그거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은 첫째는 이제 돌봄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도시화가 됐고 그다음에 뭐 핵가족화가 됐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그 욕구가 크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 돌봄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은 뭐 한 5시나 5시 반 되면 아이를 또 케어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 그렇죠. 맡기는 데라도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돌봄 센터를 각 시군마다 그다음에 또 해서 뭐 지금 시범적으로 좀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25군데를 돌봄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 키우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3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주 4일제 근무를 시키자 공무원들부터. 그래서 저희 도하고 시군들 그다음에 저희 기관들 하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민간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겠다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가정들이 이제 소위 주택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주택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형 임대 아파트는 지금은 많이 임대에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아이들 키우는 이 사람들한테 60% 정도를 최대 분양을 할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상황에 따라 100%를 하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협의해서 저희 100% 주택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또 저는 이제 중앙 정부한테 이제 요구할 것도 몇 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예.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아이들 수당 그다음에 부모 수당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에서 주는 것은 또 우리 도 같은 게 행복 키움 수당인데 이런 게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다양하게 찢어져 있어요. 예. 이거 통합하자. 60만 원을 줘도 아니 얼마나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요구를 조금 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인식 전환 같은 게 중요한데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극장 어디 이런 데 갈 때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아이들을 동반할 때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편의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육아를 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다른 시도에서도 잘하는 것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돈을 버는 부분들이 이제 조부모들이 돈을 번다든가 하면은 월 30만 원씩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또 따로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제공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공식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재밌게 네.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한데 5글자로 나에게 충남이란 미래가 있는 것. 미래가 있는 곳 6글자인데 아, 그래요? 미래 있는 곳. 미래 있는 것. 미래가 왜 그런 있는 것.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그 준비를 잘하고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곳이 전 충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충남도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국정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용기를 갖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충남 도의사로서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충남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사님과 그리고 전 충남도민이 마음을 모아서 힘센 충남을 꼭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